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 아래서 그 167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그건 뭘 말하느냐? 공천권을 쥐고 있다. 그래서 그의 하수인 졸개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드느냐, 이게 지켜보는데도 한계점에 도달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당, 그리고 이게 면역력이 붕괴된 정당이다. 이런 정당으로 국민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겠냐. 좀 기다려 보겠다. 결국 이것도 공천권을 내놓으라 소리입니다. 공천권 싸움이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 일고 있다. 그 공천권을 이재명은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계속 틀어진다. 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요. 수원지검에서 지금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에 이 정기국회가 끝나면 영장 청구할 것이 거의 내다 보이고, 제 예감에는 이게 수원지법에서 영장을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영장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하더라도 감옥에 가서라도 공천권을 쥐겠다. 거기에 따르는 소용돌이가 있고, 국민의힘당은 구조적 질적으로 좀 다르긴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공천권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현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내가 현재 자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이게 기득권이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양쪽 다 공천권이라는 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게 상향식 공천이 아니고 하향식 공천이다. 이게 민주당은 아주 노골적이고 국민의힘당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결국은 위에서 내려 누르는 방향으로 그래서 공천이 결정된다. 이런 상황 아래서 이런 국회의 모습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모습이 어떻다 하는 거 굳이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G7 국가에 2010년에 등극한 이래에 이게 이런 국회, 이런 정당, 이런 국회의원을 가진 나라는 G7 국가에는 없습니다. 물론 1945년 8월 15일로 2차 대전이 종전되고 난 다음에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들 중에서 75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국회가 저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식민지 국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편이죠. 그러나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었다는 칭송을 받고 있고, 그리고 G7 국가에 등극했다면 이런 국회, 이런 정당, 이런 국회의원들이 모습에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원칙으로 되돌아가가지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정당 조항 헌법 8조,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이다. 이건 공천권에 대입을 하면 민주적 공천이어야 되고 국민의 정치의사가 반영되는 공천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하라는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 46조의 자율권,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게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뜨거라, 이재명 일파가 다시 국회 과반을 획득하게 되면 국민의힘당과 윤석열은 망한다. 뜨거라, 이래서는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쪽을 많이 나무라고, 곁들여 국민의힘당도 제가 나무라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헌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국회 정상화의 길은 요원하고 힘들게 된다. 결국 이것을 추동할 힘은 국민의 우리들 몫이다. 이 곁들여 가지고 서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이 공급 측 인원은 넘쳐나요. 여야 간에. 공급 측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되어보겠다고
얼굴에 들이밀고 몸을 들이미는 이런 사람들이 상상외로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이유는 뭐냐? 이 국회의원이 좋은 자리다, 이게. 국회의원이 되면 어마무시한 특권도 있고 아주 좋다. 그리고 기왕의 재력가들도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자. 금 배지 한번 달아보자. 그렇게 되면 다니면서 행세하기도 좋고 대우도 받고 자손들 보기에도 좋다. 그 다음에 재력가가 아닌 사람들, 가령 운동권 출신이고 비난하게 지내봤다. 국회의원 꼭 돼야 되겠다. 내가 이 투쟁한 걸 무기로 해가. 그래야 집도 사고 돈도 벌고 축제도 되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이 공급이 넘쳐난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국민의힘 당에서 최근에 이제 물러난 장관, 그 다음에 수석비서관들이 아주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을 두고 서로 얼굴을 뒤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지만은, 작은 이렇게 이게 공급이 과잉이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의 어마무시한 특권이 있대. 그래서 헌법 정신대로 공천이 이 상향식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돼 났다. 이 두 가지가 교합되고 마주쳐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정치, 좁혀서 국회의원 정당 활동이 정상화된다. 언제 되겠느냐? 언제? 오늘 아침에 아주 비관적 얘기가 아닙니다만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요원한 일입니다. 언제 될런지 요원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국민인 우리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이거 짊어져야 할 짐이다. 그러면 이제 백날 앞으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럼 국민인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힘을 쓰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조직화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종전과 같이 낙하산, 공급 과잉, 그리고 어마무시한 특권을 노린 자들에 의해서 22대 국회도 이게 전망이 뻔히 내려다 보인다. 다행스럽게 이재명 민주당이 과반수 안 되는 거, 거기에 일단 만족할 수밖에 없는가? 정말 허망하고 이게 좌절감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좌절감이다. 22대 국회도 뻔하다. 거기에 이재명 일파가 과반을 획득하게 되면 불행한 사태가 온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 곁들여서 금배지를 이러나 저러나 금배지는 폐기해야 된다는 제안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옷깃에게 달고 다니는 이거 배지는 제가 14대 국회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순금 산돈과 이 다른 금속하고 녹여가지고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금배지라고 합니다. 이 금배지 유래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당선된 정모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의 동창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거기에 구봉광산이 있습니다. 그게 금광으로 그때는 금을 많이 캐냈어요. 지금은 폐광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금광을 가진 주인공이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서 그분이 동료들에게 순금 약 3돈 정도로 들여서, 지금 우리가 500원짜리 그 은화, 주화를 쓰지 않습니까? 거의 그 크기만큼 큰 거, 제가 그 원형을 사진으로 본 바가 있는데, 거기에 국회라는 표시를 넣은 것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이걸 선물을 했어요. 그때는 국회 규칙에
국회의원 배지가 어떻다 하는 게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신구처럼 이게 달고 다니라. 그 국회의원들이 모두 그 좋아 보이니까 많이 달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국회의원의 별칭이 이제 금배지가 됐는데, 그 뒤에 국회의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조금 컸다가 적어졌다가 이 반복하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금이 약 한 돈 정도 들어가는 걸 녹여가지고 지금 배지를 폐용하고 있습니다. 금배지라는 말은 국회의원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을 우리가 지칭할 때 금배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는 다분히 비하하는 말, 이렇게 낮춰보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것들 제대로 일 안 하면서 금배지 달고 다닌다. 금배지. 우리하고는 유리되고 어마무시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종편 여기저기 보니까 현직 의원들이 나와서 토론에 참가하는 걸 봤는데, 이 다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그 제가 느끼기로 저런 토론장에까지 왜 금배지를 달고 다니느냐. 원래 이거 배지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원래는 국회에 출입하는데 국회의원 수가 200명 이하에서 점점 늘어가 지금 300명 가까이 되니까 국회 직원이나 정문을 지키는 경위들에게 국회의원 식별용이 원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우쭐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열망 끝에 내가 뭐 족보에 올리기 위해서든지 간에 뭐 먹고 살기 위해서든지 간에 생계형이 됐건 뭐 이게 족보형이 됐건 국회의원이 일단 희망을 하다가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끝에 국회의원이 막상 내가 금배지를 이게 이제 국회의원 등록하면 금배지하고 신분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딱 달면 이 단쪽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화면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다, 이거. 이걸 보라, 이거. 가족들한테 우선 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창들에게, 이거 보라, 이거.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느낌으로, 내가 여기 있다. 이 금배지를 달았다. 이런 자부심 또는 긍지를 갖는데, 보는 사람들은, 이게 올바른 국회의원 노릇을 하면 그렇게 안 보겠지만, 안 그러면 대부분, 에휴, 속으로는 금배지 이러고 다닌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거, 국회의원의 특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무시한 특권도 폐지해야 되지만은 이 금배지도 폐기하라. 여기 없애버려라. 굳이 국회 출입용이라고 한다면 천조각이나 다른 쇠붙이로 그렇게 표시나도록 해야지 금으로 갖고는 만들지 마라. 이걸 제가 주장합니다. 박찬종 씨, 당신도 국회의원이었는데 금배지 달았을 거 아니냐? 달지 않았습니다. 제 대답이 좀 엉뚱하지요. 국회의원 여러 번 했는데 단 한 번도 단 일이 없습니다. 달지 않은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처음 입후보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당선돼서 등원하게 되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겠다. 이유는 그것이 금배지로 상징되기 때문에 당선되는 순간에 민심과 유리되어가지고 선반 위에 올라서는 느낌을 갖게 되면 민심 속에 살아야 국회의원이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당선돼서 국회의원 배지를 지급받더라도 달지 않겠다. 그 약속 지켰습니다. 혹시 재미삼아 박찬종이 저 친구 정말 그런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에 들어가면 저와 관계되는 보도 사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제가 국회의원 이 당시에 공사관에 배지 달은 흔적이 있는 사진이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에 어렵게 당선돼 가지고 이제 당선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금배지하고 국회의원 신분증, 국회의장 이름으로 된 국회의장 누구라고는 안 돼 있고 그냥 위에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증명합니다. 국회의장, 요 직인이 찍힌 신분증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 금배지인데 순간 달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내가 공약한 바다. 이걸 뭐 유권자들 여기까지 기억해갖고 너 왜 약속대로 안 지켰냐 이럴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스스로 이게 약속한 것이니까 이거 다는 것은 자격지심이 생겨가 약속대로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 이제 국회의원 첫날 등원했습니다.
그때 태평로 국회의사당 때입니다. 그러니까 현관 정문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서는데 양쪽에 섰던 경위가 양손으로 막는 건 아니고 한쪽 손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신가 하는 이런 표정입니다. 그래서 나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1월 2일에 대비해갖고 국회의장 명의의 신분증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 경위한테 주니까 한참을 보더라고. 한참을. 이게 처음 보는 거예요. 보니까 국회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이라는 거 배지 달고 다녔는데 배지 안 단,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한 32살짜리가 국회의원이라고 들었었는데 신분증을 주니까 이런 신분증이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빙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약간 이러길래 나도 웃으면서 고개를 약간 이랬어요. 그 다음에 어찌 되느냐. 이게 경위들 사이에 소문이 나버려서 부산에서 당선된 박아무개는 배지 안 달고 들어오고 신분증 갖고 다닌다고. 오히려 이것이 저에게 이득이 돼가지고 국회 안에 돌아다니는 데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끔 됐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아야 할, 금으로 만든 것은 폐기해야 할 저의 실천적 경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